축구 승무패 55회차 14경기 전력 및 흐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인라이트 프랑크 대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 경기고요. 이 프랑크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5경기 연속 무승부 흐름이 끊어졌고 최근 8경기에서 6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핵심 공격수 안드레 실바가 명단에서 빠졌는데 부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을 한다면 득점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메넨글라드바흐는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 흐름인데요. 중앙 수비 쪽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홈 경기에서는 공격 미들진의 로테이션을 활용하며 플레아, 튀랑 그리고 슈틴들 이런 주전 선수들이 후반에 투입되었으나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으나 마무리에 문제를 드러내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37개의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측면 쪽에서 풀어보려 했으나 6개만 성공되면서 낮은 크로스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는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아인라이트 프랑크는 안드레 실바가 결장을 한다면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프랑크의 무승부 패배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첼시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지난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PK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하였고 그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방의 히메네스 공백은 박스 안에서 받아주고 또 버텨주고 연계해주면서 해결까지 가능한 선수였기에 아직 대책을 찾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6개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첼시 또한 지난 에버튼 원정에서 전반 PK 실점을 허용하며 1대0으로 패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골키퍼 맨디의 판단 미스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경기 점유율을 72%나 가져갔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선제골 허용 후에 또 내려앉은 에버튼을 상대로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졌는데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이제 지혜의 공백 그리고 내려앉은 수비진의 빠른 드리블링으로 균열을 줄 수 있는 필리식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으며 또 지혜의 공백을 어느 정도 잘 해결해 줘야 될 하버츠의 부진이 좀 겹쳐지면서 패배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잘 풀리지 않을 때 전술 변화나 용병술의 둔감한 모습을 램파드 감독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허용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며 울버햄튼의 골 결정력이 좋지 않기에 상대 역습에 대한 준비가 된다면 무승부 이상은 첼시가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울버햄턴의 무승부 패배 예측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 대 마인츠 05 경기고요. 일단 헤르타 베를린은 지난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기행두지의 활약 속에 1대1 무승부를 거두었고 경구 누적으로 결장했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테우스 쿠냐의 활약이 골로 이어지면서 시즌 초반 4연패와 함께 부진했던 팀이 어느 정도 부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인츠는 시즌 초반부터 시작된 7연패를 끊어내고 이제 1승 2무 뒤에 최근 다시 2연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약체팀인 아르미니 빌레펠트와 켈른에게 당한 2연패기에 좀 더욱 뼈아프다고 볼 수 있고 직전 경기인 켈른과의 홈경기에서 60%의 점유율과 15번의 슈팅이 있었지만 결국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며 패배하였습니다. 지난 경기엔 부진했지만 공격진의 마테타 선수가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던 점과 최근 상대 전적에서 3승 1무 1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로서는 기대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고 이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레멘 대 도르트문트 경기고요. 브레멘은 최근 9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했고 최근 3경기 동안 9실점을 하면서 수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경기 연속 PK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 믿고 해결해줄 선수가 없는 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슈투트가르트와의 홈경기에서 5대1로 대패했고 72%의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18개의 슈팅을 반대로 허용하면서 5실점 했습니다. 홀란드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계속해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며 답답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5경기 동안 챔스 제니트전을 제외하고는 승리가 없습니다. 제니트전도 답답한 경기력을 이어갔지만 상대팀 감독의 전술, 교체, 그리고 판단 미스로 승리를 당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홀란드를 제외하면 전문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며 2선에서 산초, 그리고 로이스 이런 선수들이 득점력이 저번 시즌에 비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토르강 아자르마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쌓였던 문제가 지난 경기에서 한 번에 폭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는 한 골 이상의 득점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브레멘의 수비가 좋지 않은 점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브레멘으로선 또 저조한 득점력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0경기 만에 승리를 따낼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를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고요.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에서 대량 득점하면서 5대1로 승리했고 최근 10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전 패배를 제외하면은 패배가 없습니다. 브레멘전에 이어서 2연승에 성공했고 지난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했기에 선수단의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최근 흐름이 주춤한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고 점유율은 상대에게 내주었지만 슈팅 횟수는 12개로 똑같았고 또 실리적인 운영과 함께 결과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스 크루제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이 되고 지난 경기에서 잉바르트센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역수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면서 이제 크루제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대등한 상대이기 때문에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크루제 선수의 공백은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흘러갈 것이 예상이 되고 최근 흐름이 좋은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승리 그리고 무승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샬케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고요. 샬케는 지난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그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후반전에 한 명이 퇴장당한 상대로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를 압도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첫승 도전에 실패했고 이번 홈경기에서 다시 첫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빌레펠트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가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되어 또 침착한 로빙 슛으로 쐐기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많은 골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 또 팀 전체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샬케의 승 또는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스널 대 사우샘프턴 경기고요. 아스널은 지난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리그에서 최근 5경기 1무 4패로 최악의 부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또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장이 불가하고 토마스 파티 또한 이번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시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앙 빌드업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우샘프턴은 지난 셰필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내용적으로도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 2골로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데니 잉스와 또 레드먼드가 합류하면서 공격력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나 분위기 모든 면에서 아스널을 압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레스터시티 대 에버튼전이고요. 레스터시티는 지난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메디슨과 바디의 활약을 앞세워 3대0 완승을 거두며 최근 3연승 행진을 이어갔고요. 3연속 멀티 득점도 올리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에버튼은 지난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PK골을 성공시키며 1대0 승리를 가져왔고, 최근 부진한 흐름 속에 승점을 챙긴 것은 다행인데 하메스, 디뉴, 그리고 콜먼, 델프 등 주전 선수 다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특히 측면 공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수비 전술을 선택할지 살짝 의문이 들고, 만약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한다면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호펜하임 대 라이프치히 경기고요. 호펜하임은 지난 레버쿠젠 원정에서 그릴리츠 선수와 포스츠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4대1로 패배했고, 이번 경기에선 출장이 불가합니다. 또 팀 내 부상자가 많은 상황과 일정이 빡빡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두 선수의 퇴장 징계는 좀 크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대가 라이프치히인 만큼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하며 2연승에 성공을 했고,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5경기에서 미넨과 또 맨유전이 포함된 걸 생각해보면 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시즌 초반 레버쿠젠과 함께 리그에서 미넨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팀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압박과 함께 공격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이 또 맞물리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득점력도 좋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앙헬리뇨 선수가 휴식을 취했기에 이번 경기에 선발 복귀가 예상이 되고, 또 상대 측면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의 무승부 그리고 패배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쾰른 대 레버쿠젠 경기고요. 쾰른은 지난 마인츠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에서 최근 첫 승 이후 무승부 그리고 승리로 이어지면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두다 선수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 출장이 불가합니다. 상대가 레버쿠젠이기에 홈에서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최근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무패 행진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4연승과 함께 또 4경기에서 14골을 득점시키면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 최소 실점 2위로 수비력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라리오 선수를 앞세워서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고 있어 좋은 모습이 좀 한동안은 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역습에 대비가 된다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쾰른의 패배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르미니 빌레펠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고요. 아르미니는 지난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연승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점이 조금 뼈아프다고 생각이 되고, 하위권 팀인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내용은 좋았지만 마지막 패스나 아니면 골 결정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패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홈경기에서 다시 승리에 도전을 하게 되고,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좀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리그 최하위 샬케와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 플로리안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경기 출장에 불과하고,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와서 동점골을 넣어줬던 그레고리츠 선수가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우크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대팀의 적극적인 공세에 당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경기 아르미니 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풀럼 대 브라이튼 경기고요.
풀럼은 지난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른 뒷공간 침투와 또 속도감 있는 전개로 무승부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 미트로비치를 빼고 발빠른 카발레이로 선수를 전방에 배치한 것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에버튼, 레스터, 맨시티, 리버풀로 이어지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노려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레스터 원정에서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고,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는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풀럼 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토트넘 경기고요. 리버풀은 지난 풀럼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로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기에서 수비 뒷공간을 자주 내주면서 파비뉴, 또 특히 마팁의 느린 발을 이용한 상대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무래도 반다이크와 조고메스의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쪽에서 화력을 좀 폭발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역시나 점유율을 가져갈 때 약한 모습을 보였고, 상대 키퍼의 선방의 아쉬움을 좀 삼켰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에서 수비 뒷공간에 약점을 자주 보여줬고, 또 침투에 강점이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 승 그리고 패배 예측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지난 리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4승 1패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플레이는 다소 투박하지만 중하위권 팀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챙기고 있고, 세트피스에서 또 크레스웰 선수의 정확한 킥을 바탕으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홈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큰 경기에서 승점을 챙겼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노려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에제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서 윌프레드 자하와 함께 팀의 공격을 양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선 잔뼈가 굵은 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무래도 좀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